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제 메일로 구독자님이 사연을 하나 보내셨어요. 사연을 설명하기 앞서서 사연자님의 성함이나 이제 설명할 기업의 명칭 그리고 지역은 좀 빼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이런 프라이빗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오늘의 주제를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자님이 메일을 보내신 내용인데요. 제 다른 영상 법인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될까? 라는 영상을 보고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기신 거예요. 본인의 사례가 생기신 거죠. 본인이 임대인이시고 이제 법인이 임차인으로 이제 전세권 설정을 한 겁니다. 보통 법인이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안 된다라는 이유로 많이 알고 계셔서 전세권 설정을 하시죠. 그 이유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면서 보호를 받는 대상이라면 전세권 설정이 필요 없이 동일한 효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로 가름을 많이 하시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약자 혹은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호가 되지 않아서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법인도 그러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다. 몇 달 뒤 갱신기간이시래요. 근데 5% 적용을 안 받고 올릴 수 있는가 알아볼 때가 다른 전문가가 없어서 저한테 물어보셨대요. 사실 저도 많이 미약하지만 어쨌든 연락 주신 부분이 감사하기도 했고요. 이 내용이 와, 이런 또 사례가 생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 부분을 같이 좀 알아보고 많은 분들과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사연자분께 동의를 구하고 제가 영상을 찍는 거고요. 자, 법인 등록번호는 몇몇몇인데 어떤 사이트에서 이제 법인 등록번호를 조회해 보니까 공기관이라고 나왔대요. 그럼 중소기업 법인이 아닌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고, 5% 적용을 그럼 안 받고 올릴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5% 적용을 안 받고 올릴 수 있는가?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봐야 될 부분이, 첫 번째로는 법인이면 모두가 다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안 되나? 라는 부분을 알아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안 되면 5%를 올리는 게 임대사업자가 아니어도 임대차 3법,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임대차 3법에 5% 전월세 상한제가 있었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5% 인상을 제한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안 되는 대상은 5% 이상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빨리 알아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그리고 찍어서 많은 분들과 공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바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께서 궁금하신 내용, 앞서 말한 두 가지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자, 법인이라고 모두가 다 보호가 안 되는가? 는 아닙니다. 자, 예외가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우리 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이라 하면 법인의 힘으로 봤을 때는 조금 힘이 미약한, 규모가 좀 작은 기업이잖아요. 중소기업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에서 예외로 규정을 두고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적인 내용들이 찾기가 좀 어려웠고, 여러 기관들 그리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곳들에 물어봐서 확인을 한 결과로 제가 이제 상담 내용을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됐었고요. 이 법이 태초부터 있었냐? 그건 아니었고요. 대형 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개정 법률이 생긴 걸로 이제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시행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을 하고요. 탑법 개정은 2020년 12월 29일 이 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면에 띄워드릴 겁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이라고 해가지고 법률 제17799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대해서 쭉 나열이 돼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자는 이제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 예외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먼저 이 중소기업법 2조에 300인 이하 기업이 일단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주된 업종과 해당 업종들을 다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표를 제가 봤는데 이 매출액 구성이 중기업과 소기업이 정말 다양하게 업종별로 이제 기준과 금액이 달라요. 예를 들면은 중기업이 1,500억, 1,000억, 800, 600, 400 이런 기준으로 또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소기업도 120, 80, 50, 30, 10 억 단위입니다. 자, 이 기준으로 또 소기업에 분류가 돼서 업종별로 중소기업 기본법에 충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인들이 또 분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인이 내가 해당되는 법인이 맞는가라고 확인을 하실 때는, 자, 검색창에 중소기업 규모 기준 평균 매출액이라고 치시면 이 연관 검색어가 나올 수 있고, 이 비슷한 검색 결과가 도출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검색어로 검색을 했을 때 결과 값이 이제 블로그들이 많이 이제 표로 정리되어 있는 값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보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액, 매출액 표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내가 해당되는 업종과 기업의 수준, 지금의 금액과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해당이 되는지 먼저 파악을 하시면 좋아요. 자,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일 것,
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들을 충족을 한다. 충족을 해서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해당되는 우리 예외 조항, 그러니까 법인도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되는 법인이다 라고 하시면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만으로도 보호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게 되죠. 5%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대상을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연자님 질문대로 만약에 이 5% 인상 제한에 없는 대상, 제한이 없는 법인이면 5% 이상 올릴 수 있겠네요. 정답은 맞습니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전월세 상한제에 해당되는 임대차 3법이 적용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앞서 말한 중소기업 기본법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아니라면 5%를 초과해서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5% 이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5% 이상이라 하면 5%까지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5%를 초과해서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구권도 없고 5% 이상 기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임법 적용이 안 되니까요. 중소기업 기본법에 해당되는 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한 그 기업의 기준이 있죠. 그 중소기업 기준이 해당이 되고, 그렇다면 5% 이내로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주임법 보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앞서 말한 중소기업 기본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 기업이다. 그렇다면 앞서 설명드린 사례처럼 전세권 설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보증금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자, 제가 사실은 실무에서 이 경험은 아직 전무합니다. 물론 법인 계약 경험이 많지 않기도 하지만 대부분 실무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전세권 설정할게요 라고 하시면은 공공기관에 다니시는 분들, 기업 규모가 큰 분들,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임대차를 하실 때 보통 이런 진행을 하시고, 참고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자, 이 임대차를 할 때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이 보호가 되는 용도는 뭐냐면 법인의 소속 직원이 주거용 숙소로 이제 마련을 할 때, 그때 우리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 기본법에 해당이 된다고 모두가 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읽어보면은 중소기업 기본법 2조예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그리고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 함은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용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사연자분께서는 주거용인데 전세권 설정을 하신 상태고 기업이 되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안 되는 대상이라면 5% 넘게 올려도 되는 거죠? 라고 물어보신 거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면 5% 넘게 올리셔도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 법인이어도 중소기업 기본법에 해당되는 그런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라면 가능하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통해서 우리 보호가 가능한데, 그런 경우에는 임대차 3법이 적용이 된다. 직원의 주거 용도로 우리 임대차를 체결해야지 전입신고 확정일자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되는 해당이 안 되는 법인 기업이다. 그러면 사회적 약자가 아니죠. 그러면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안 되는 게 맞고, 그럴 경우에는 5%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를 넘게 올리셔도 되겠죠. 그렇다고 뭐 한 번에 50%, 100% 올리시는 분은 없겠죠. 뭐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 트러블 나자고 하는 얘기니까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제 설명 중에 빠진 부분이 있거나 이 부분 좀 잘못됐다, 이 부분도 알아두면 좋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저도 공부를 해서 같이 또 참고하고 같이 우리 일치월장하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